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장은 어제랑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고요. 그 종목군들 외에는 대부분 밀리고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조금은 부진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만 매수하고 있고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금요일을 잘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를 미리미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든든한 두 남자 모셨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또 만나서 얘기를 할 텐데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폴트는 없다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 지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된다고 무조건 봐야 되겠죠. 주말에 그리고 그게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시장도 어렵지만은 네. 특히나 정치적 영역은 더 어렵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당장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이제 러시아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이제 78차례 했던 부채 한도 협상에서 한 번도 타결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양쪽 다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디폴트는 없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깔고 서로 이제 그 부채 한도 그 증액 기간 요거 지금 현재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끌다 보니까 빨리 하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위협감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죠. 위험하다, 그 리스크가 이런 걸 고조시켜야 정신도 빨리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또 뭐냐면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야 정상입니다. 오늘 지수가 0.16%밖에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네. 코스닥은 도리어 0.5% 하락을 했고요. 만약에 부채 한도 이슈를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만 약하지 않았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 1% 넘게, 코스닥은 2% 가까이 떴을 시장인데 그랬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부채 한도 협상 자체는 타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러한 시장 안에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건지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2차 전지가 밀리는 와중에 페라이트 관련주가 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혜주는 어떤 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반도체주 오늘 움직이고 있죠. 그 안에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3년 연속 무역 흑자를 낸 의료기기 섹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히토류 대체제로 페라이트가 부각이 되고 있죠. 테슬라 효과가 이어지는 걸까요? 상신전자 상한가에 삼화전자, 삼화전기 급등합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페라이트를 정말 쓰겠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고 뭐 대체제로 언급이 된 거라서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정말 페라이트 관련해서 찐 수혜주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한 번 또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네. 섹터고 이제 후발로 다시 좀 튀기는 건데 사실상 이 페라이트로 정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물음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2차 전지에서의 그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페라이트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리튬 쪽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페라이트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장주도 계속 바뀌어요. 사실 그 이전에 스타트를 끊었던 거는 세토피아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이게 이제 히토류로 해서 중국에 이제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화전자 쪽으로 넘어왔죠. 대장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뭐 EG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캐스피온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죠. 식큐브도 사실 후발주자로 좀 네. 튀기고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테마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뭐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쪽까지만 가고 좀 멈췄는데 이제 뭐 캐스피온이라든지 시큐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종목군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일단 테마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이 기업들이 정말 진짜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뭐 엄청나게 큰 수혜를 얻는다거나 실적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로 테슬라가 진짜 페라이트를 활용해서 히토류를 전부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지금 이제 테마적인 부분으로 트레이딩으로 좀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의 이평선들이 그래도 21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도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장주도 좀 계속 바뀌고 후발주자들이 튀어오르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바라보는 페라이트 관련주의 향방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찐 수혜주가 있을까요? 글쎄요. 찐 수혜주가 나올까라는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페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LFP 배터리가 4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페라이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LFP도 그렇고요. 그리고 페라이트도 얘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은 뭘까요? 그냥 비용 절감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차전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같은 비용 대비 거리를 늘린다라거나 성능을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고가 모델 아니라 이제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 NCM 계열의 그 렌시움 계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쪽 계열 배터리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 모델 같은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LFP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페라이트도 같은 관점이라고 봐요. 물론 네오디듐 대비해서 자량은 떨어집니다. 자량은 떨어지지만 어떤 이점이냐면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는 그런 저가 모델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조금 전에 비용 절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네. 결국 내재를 하는 것도 결국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들에 전반적으로 부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내재화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재화를 한다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특히나 물론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냥 시장에 나왔던 그 테마가 말 그대로 유행이고 현상이듯이 그냥 이것도 현상이라고 봅니다. 테슬라가 뭐 페라이트 사용한다더라 하다 보니까 국내는 어떤 종목들이 있지, 어떤 것들이 있지 찾다 보니까 저도 뭐 페라이트가 뭐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뭐 질문이었던 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찐수혜주가 어떤 주가 될 것이냐라고 좀 이게 요지인데 찐수혜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주가가 어쨌든 잘 가는 놈이 찐수혜주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신전자가 뭐 찐수혜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페라이트 관련주 자체에 대해서는 뭐 리튬 관련주처럼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굳이 보자면 상신전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도체 소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발 랠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나 말씀하셨던 ISC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워낙 최근에 강했고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여기가 고점일까 하는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팔아야 할지 더 갖고 가야 할지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조정을 기다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6.8% 정도 올랐죠. 사실 그렇게 오른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서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 부채 한도에다가 이 특정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쏠리고 또 사실 엔비디아가 20%대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게 너 좀 버블인가? 약간 이런 물음표도 있어서 약간의 그런 이제 부채 한도라든지 또 연휴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이 돼서 조금 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조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반도체로서의 조금 수급이 좀 긍정적일 확률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가 과거에는 이제 재고를 줄여들으면서 이제 사이클상의 턴어라운드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DDR5라든지 특히나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생성형 AI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HBM을 필두로 해서 이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던 삼성전자 7만 전자의 복귀, 그다음 하이닉스가 이제 11만 원대에서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네. 저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고 ISC라는 업체도 이제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을 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을 일단 유지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종목군들의 랠리는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시각을 옮겨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네요. 지금 반도체 소보장을 본다면 가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안 오른 걸 좀 찾아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게요. SK 하이닉스 관련주를 봐라. SK하이닉스가 정말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무섭게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DDR5하고 HBM D램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도체 테마의 중심은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또 반도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닉스도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DDR5 쪽 같은 경우에는 인텔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인텔이 작년 12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고 올 연말에 에메랄드 레피즈가 나오고요. 내년에 이제 또 그레나이트 레피즈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에메랄드 이런 용어도 쓰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그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 내년에 나올 그레나이트 레피즈까지 호환성 검증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출시가 되는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도 호환성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12나노급 이제 16GB 선단 공정을 제품 만들려고 그랬다라고 뭐 핑계를 대면은 뭐 그것도 핑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메모리 그 서버 시장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그 얘기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협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인텔 측 호환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찍 받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쪽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 제품이 GPU가 A100인데 이제 앞으로 나온 제품이 이제 H10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또 HBM D램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현재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또 70%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대비해서 서버용이 삼성전자 30%, SK 하이닉스 4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종합해 보면은 이래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가는 이유도 그렇고 이수 페타시스 가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모멘텀이 뭐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마 엔비디아 모멘텀이 조금 소진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국내 쪽을 돌아보게 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 볼 거냐, 삼성전자를 볼 거냐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과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아래쪽에 있는 종목. 거,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바닥에 있는 걸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최고가가 11만 500원이거든요. 네, 뚫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잡았어요. 8만 원을 잡아서 이미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이미 도달이 또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시장이 변수거든요. 네. 그 초반에 시장 브리핑 말씀드릴 때 시장이 더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간 게 너무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하락 전환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상승 전환 종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시장이 조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IT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4월 달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사각형, 요 박스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 20만 원 부근대에서.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이 물론 뭐 힘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은 현대차가 4월 달에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듯이 지금 치고 나가줘야 될 때 시장의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현대차 그룹처럼 현대차하고 기아처럼 지금 오늘까지 시장이 되게 강하지만은 다음 주에 또 이게 시장 변심을 하게 되면서 또 시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짝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주도주가 IT가 될 거라고 좀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 흐름을 그 발목을 좀 시장이 안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채 한도에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되면서 시장 분위기 좋아지게 되면서 네. 삼성전자 쪽 수급이 또 외국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 분위기 또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확장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를 좀 대부분 사다가 이제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보장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의료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무역 수지가 3년 연속 흑자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뭐 코로나 검사 키트가 그동안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말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던데 뭐 저도 그런 레이저 같은 시술을 좀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어떤 기업이 좀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좋을까 궁금한데 의료기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의료기기라고 하면 너무 이게 넓어서 그런가요? 네, 뭐 사실 뭐 저는 임플란트도 의료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류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군들도 AI 의료.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실적 좋고 아. 그다음 해외적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는 쪽에 대한 의료기기는 뭐 계속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뭐 임플란트 쪽 말씀. 임플란트 쪽, 네.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쪽, 뭐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김시현 팀장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보다도 제가 한 3, 4주 전부터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뭐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긍정적인 네. 영향이 있었고 임플란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 산업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열렸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시술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자릿수잖아요. 경험한 인구 수가. 네. 그리고 뭐 기타 지역에서도 뭐 인도도 지금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얼마든지 이 임플란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른 거 아픈 것도 버티기가 힘들지만 아시잖아요. 치통 정말 힘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 뭐 스트라우만이라든지 기타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품의 기술력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약간의 뭐 이런 중국과의 관계 부진 이런 걸로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없는 기류라는 거죠. 왜냐면은 의료 시설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 넓어질 것인데 정말 전 세계적인 인구 수가 정말 줄어드는 그런 정말 모든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료기기 안에서는 항상 말씀하신 임플란트나 AI 의료 쪽을 지켜보자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은 의료기기 쪽을 본다면 어느 쪽을 좀 보십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좀 끼어들고 싶었는데 하도 그러니까요. 방송 중에 말을 많이 못한다고 못 끼어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답을 이제 앵커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회사 제품 쓰세요? 조금 전에 그 즐겨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런 거 말해도 되나요? 저는 슈링크, 클래시스 회사의 슈링크 아, 그래요? 아시나요? 그럼 클래시스가 제일 잘 가는 거죠. 아, 저의 입맛에 따라서. 네. 아니 그거보다는 어쨌든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많이 쓰는지 저희도 그쵸. 그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네. 뭐 그리고 고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제품이니까 양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가격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실적에 네.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면 아. 원래는 루트노닉을 준비했거든요. 루트로닉이요? 그런데 클래시스 얘기하니까 바꿔야겠네요. 네.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트노닉에서 클래시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꾸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근데 의료기기는 제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관심이 없고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상태 잘 움직였었거든요. 물론 네.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 뭐 휴비체내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제가 루트로닉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다 보니까 고쳐 좀 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로닉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거든요. 네. 보시면은 전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아. 2만 3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물론 연초부터 달리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조금 이제 상승이 좀 가팔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루트닉을 말씀을 드린 게 맞다고 보고 점유율도 제일 높아요. 점유율이 네.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레일 같은 경우도 좀 그 임플란트 쪽 보게 되면은 요 종목도 이제 초반에 움직이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여기 32,000원에서 4만 원 구간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이라는 게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쉬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반도체 쪽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또 좋아질 거거든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다음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료용,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안에서는 루트로닉을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주가 올라왔을지 세 가지 종목들 만나보시죠. 이 메드트로닉 인수 소식에 급등했던 이오플로우,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SY,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 계약을 맺으면서 상한가를 지켜낸 삼성제약. 다음 주 주가 양방 어떨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 인수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결국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두 자릿수 상승을 지켜냈죠. 투자해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만나볼게요. 이오플로우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 들어왔고 공개 매수가가 보니까 3만 원이던데 3만 원 위로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딱 3만 원으로 단기로 한번 잡아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주가가 결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오를 선택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만약에 M&A 이슈만 있었다라면은 뭐 이제 이미 소위 말하는 뉴스 노출 이런 걸로 3만 해가지고 원. 네. 상반해가지고 뭐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지만 이제 M&A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한 방이 남은 거죠. 아하. 마지막 한 방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가는 더 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28,500원인데 네. 만약에 공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된다라면은 공개 매수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현재 주가보다 싸게는 공개 매수를 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공개 매수였던 모멘텀이 이제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느냐 관건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개 매수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한 방 공개 매수가 남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최근 오세 임플란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세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가 최근에 공개 매수 가격 발표하게 되면서 18만 원대에서 가격이 멈춰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세 임플란트처럼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오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홀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M&A 이슈만 나온 게 아니고 또 상승하면 공개 매수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모멘텀을 보고도 단기 접근도 좀 무리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사실 뭐 그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맞고 음. 또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 또 이제 사실 크게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한 발은 남기는 남았는데 이걸 이제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이슈가 사실 좀 상당 부분 있었고 기존에 먼저 좀 돌았었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잡기가 살짝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저도 그 의견엔 동의합니다.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분할 매수로 빠르게 또 접근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조금 이 이슈 자체가 노출이 좀 됐었던 이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조금 노출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또 최근에 거래 대금이 약간 다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테마주들 보시면 거의 다 윗꼬리를 많이 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냥 이슈가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접근하셔도 충분히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발 남았다에 대한 의견은 동일한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정말 상승해서 공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될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Y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데 단기간에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SY에 대한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SY는 두 분 다 노네요. 앞서서 이오플로우는 단기로 뭐 괜찮다고 하셨는데 SY는 단기로도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스, 노가 아니라 네. 중립이 있어서 아마 중립을 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작년 11월 달 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5,390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거기를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돌파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따라잡을 건가 아니면 조정을 기다릴 건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스를 해야 되나 노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 노를 선택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어쨌든 예스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솔직히 말씀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면 아마 100% 그냥 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테마라는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구정기가 다시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관련된 동물 백신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이번엔 정말 좀 약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몰라요. 이번에 아직까지 잠복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가 좀 셀 수 있으니까 그 얘기 제일 약해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2019년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죠? 2019년 이전에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미글백신이라든지 종목들 보시면은 해마다 겨울에 이렇게 구제역이라든지 뭐 조류독감 이런 걸로 해서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가 지날수록 이 테마가 형성은 되지만 힘이 약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Y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해서 관련주를 묶이게 되면서 모듈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5,400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테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테마가 단순 기대감이라면 전고점 돌파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MOU 체결을 했잖아요. MOU 체결해가지고 공장 설립까지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그 매수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나?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볼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를 원천으로 와보게 되면은 그래서 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찌 네. 보면은 지분율로 보게 되면 O가 한 30%, X가 한 70%?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셨지만 조금은 노 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Y는 두 분 다 노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 삼성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성사건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상한가를 지켜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삼성제약까지 두 분 다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엑스맨 노맨이 네. 되신 이유가 뭘까요? 삼성제약 오늘 상한가 지켰는데도 노일까요? 왜냐하면 젠백스까지 같이 상을 갔다라고 한다면 예스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젠백스가 하락했나요? 젠백스는 윗골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터져 나와도 지금 학회를 또 앞두고 터졌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거 노를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전보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동시에 섹터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눈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상한가를 기록한 그 기업이 다음에 시초를 띄어서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룸 자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인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같은 이슈로 같이 상승력이 나오는 쪽이고 삼성제약은 오히려 돈을 좀 줘야 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백스는 고가 20%에서 많이 눌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벤트상으로 지금 상한가 진입이 됐고 거기에 따른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신규 이제 매수자가 들어가서 과연 얼마 정도의 그런 기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뭐 저는 반도체나 OLED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에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ASCO랑 제약바이오 포럼까지 앞두고 있어서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관련한 종목들 뭐 지금 봐도 될지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거는 갈 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뭐 미리 그러니까 이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도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IT가 가면 저는 바이오가 간다라고 봅니다. 가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IT 가게 되면 바이오가 같이 가게 간다라고 되면, 보거든요. 네. 왜냐면 2017년 이후에 IT 업종 지수하고 바이오 업종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동행하는 흐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IT가 가면은 바이오 간다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IT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그렇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상대적인 소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 영향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구조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둘 다 시장이 좋았어요. 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었고 그러면서 바이오 같이 갔었고, 2020년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전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도 속 동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방송 초반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바이오가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연초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단기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ASCO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일부 종목들 살짝 움직인 거 외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오른 듯 하다 그냥 식어버리고, 삼성 바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쫓아가더라도 저는 안 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 삼성제약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시간을 두고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알츠하이머하고 치매가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메드프론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업만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시장에 대한 뷰포인트 파헤쳐 봤고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하창환 본부장, 정태근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